왜 벽에 붙어 계십니까, 사장님? 벽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벽 뒤에 간격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채팅을 답장을 못 드려가지고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켰어요. 실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초보가 온라인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등록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못하고 계속 알아보시기만 하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옹크트림 위탁 판매 하시다가 사입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저는 원래부터 사입을 했었어요. 왜냐면 동대문 특성상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판매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샘플 받는 방법. 샘플 받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뢰의 문제. 내가 동대문 도매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신뢰가 없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 사람이 와서 샘플을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신뢰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보자 때는 어떤 걸 신뢰를 줄 수 있냐면은 내 개인정보 있죠. 내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고 내 개인정보, 내 번호, 내 이름, 그리고 내 사업장 주소 이런 것들로 신뢰를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샘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샘플 달라고 할 때 그냥 샘플 가능할까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상품을 보게 되어서 샘플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마케팅 방법으로 이번 시즌 진행해 보려고 한다. 샘플 좀 내려주실 수 있냐? 그리고 내려주시면은 5일 이내에 빠르게 반납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신뢰를 주시면 됩니다. 꼭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신상마켓에서 옷 사이 배울 때 의류 소재 일일이 확인해야 할까요? 판매 잡기 기준. 도매업자분한테 원단 혹용률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계속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대충 어떤 원단이겠다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초보자 시절 때는 그 감이 없기 때문에 그 감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픈 초창기에 주문건이 일정하지 않는데 혹시 주문이 빵 터지거나 지속적으로 주문이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과연 이게 주문이 터지는 시기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개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대표님들께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확률을 높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출은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유입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사는데 서울 동대문 가야 되나요? 사실은 아예 안 가셔도 되는데 한두 번 정도는 초반에는 가주셔야 됩니다. 가격 늦기로 들어온 업체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신고하면 바로 풀리나요? 네, 바로 풀립니다. 왜냐면은 썸네일이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썸네일을 똑같이 하면은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썸네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 신고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 넘어간 적이 없어요. 굉장히 빨리 풀렸습니다. 리그님, 사실 저도 엑셀 잘 못해요. 엑셀 하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엑셀 몰라요. 엑셀은 그렇게 고도화된 함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옹크트림 혹시 영상 출연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표님이 알아서 찾아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상 출연하신 인터뷰하신 대표님들은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신 대표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성과가 잘 나오시는 대표님들은 섭외를 했어요. 상표 등록은 시작 전에 미리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토어 판매를 하다가 이후에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스토어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도 무방을 한데 대신 처음에 하실 때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키프리스에다가 내가 사용할 상표를 쓸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색 광고는 어떤가요? 다음 검색 광고는 제가 안 해봐서. 근데 항상 그렇죠. 항상 대표님들 알아두셔야 될 게 남들이 하지 않는 광고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한 번도 검색해서 안 나온 광고다 이러면은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안 나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쇼핑몰 공부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쇼핑몰 끝물이라는 얘기 들어서 좀 위축되네요. 절대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쇼핑몰 처음 할 때 끝물이라고 레드오션이라고 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 감시거든요. 부정적 감시가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자동 값이에요. 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전환율이랑 검색 클릭률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품질이 안 좋아져서 지우고 다시 집행하기보다는 품질이 안 좋아진 거는 일단 그냥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거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품질이 안 좋은 이유가 클릭률 때문이거나 전환율 때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썸네일을 변경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알아가셔서 다음 상품에 접목을 하시면 됩니다. 엉크트림 파워 몇 개월 만에 가셨나요? 저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상품명을 여러 번 바꾸면 노출에 영향을 줄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바꿔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바꾸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코백 제작 중인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제작하는 에코백이 수요가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자사몰로 팔든 11번가로 팔든 G마켓으로 팔든 스마트 스토어로 팔든 일단 그것보다는 대표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에코백이 진짜로 수요가 있고 내가 이걸 시장에 내놓았을 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에코백이 좋아서 만든다고 하시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올리실 때 최신성 점수는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최신성 점수 신경 써야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덩치가 좀 커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신상 업데이트를 계속하기 때문에 상품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최신성 점수가 부여되는 기간을 잘 노리셔가지고 진행해 주셔야죠. 엉크트림 목소리 너무 선명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엉크트리님 하이버나 오픈마켓들보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매출이 제일 잘 나오시나요? 아니요. 저는 하이버에서 제일 매출이 잘 나고요. 그 다음은 자사몰에서 매출이 제일 잘 나고 세 번째가 스마트 스토어고요. 네 번째가 룩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타 오픈마켓입니다. 노출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자주자주 변경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 풀필먼트 서비스. 사실 그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풀필먼트 서비스 그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단순 대리발송 업체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단순 대리발송 업체를 쓰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 풀필먼트 서비스는 제가 안 쓴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랑 다른 플랫폼이랑 이렇게 겹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리발송 업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르바이트 직원은 매출 어느 정도에 모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2천만 원 정도 때부터 했습니다. 매출 2천 때부터 알바 파트타임을 썼고요. 파트타임 썼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2명 정도 썼었습니다. 혹시나 대표님은 자사몰 광고 따로 안 하시나요? 자사몰 광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전공이 원래 수학과였습니다. 수학 강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실내 스튜디오 촬영하려고 하는데 실내 촬영만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 충분히 있습니다. 실내 촬영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고 저도 실내 촬영만 하다가 요새는 좀 야외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내 촬영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한번 야외 촬영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초반에 매출이 있는데 안 보여도 꾸준히 하는 게 맞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순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디벨롭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제 했던 거를 똑같이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어제 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1%라도 낮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라도 더 낮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벨롭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객관적으로 좀 잘 판단하시는 그게 필요해요. 모든 제품의 지인 찬스 리뷰를 작업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상세 페이지가 괜찮고 이 제품은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성이 있다고 하는 제품들의 지인 찬스를 한번 써주세요. 대표님, 제가 하루에 4건 정도 주문 들어오는데 몇 건부터 택배사 쓰면 될까요? 지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쓰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주문량을 조금 더 늘리고 한 10건 정도? 하루에 매일 10건 정도 들어올 때부터 쓰셔도 되는데 4건 정도 들어오시면은 아마 계약해 줄 겁니다. 제가 특정 계절 여름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데 요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사실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내셔야죠. 여름에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름에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동대문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 여름에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을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광고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광고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광고를 공부해도 오면은 유입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광고를 추천드리는 거고, 광고를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광고는 정말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A라는 전략을 썼을 때 로아스, 광고 효율이 얼마 나왔다. B라는 전략을 썼을 때 광고 효율이 얼마 나왔다.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고 하면 강의를 듣는 거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습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 최상단의 혜택부터 보이는 게 좀 감정 건드립니다.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는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정 건드리기를 먼저 넣어주세요. 왜냐면 고객이 유입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첫 상단에 혜택이나 뭐 그런 배송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다른 쇼핑몰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슥슥 내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최상단에는 감정 건드리기부터 넣어주세요. 후킹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1+1 배송비 할인 이런 것들은 맨 하단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후킹 부분이 끝나고 난 지점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피팅컷 나와도 돼요.
왜 벽에 붙어 계십니까, 사장님? 벽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벽 뒤에 간격이. 악성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악성 재고가 저는 많이 안 남아서 아직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표님들 보니까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부. 아니면은 뭐 요즘 당근마켓으로 많이 파시더라고요. 당근마켓으로 뭐 1괄 3,000원 이래가지고 다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1괄 아우터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옹크님 처음 시작하실 때 얘기 듣고 싶어요. 지금 이 라방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근데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좀 짧았어요. 왜냐면은 우연치 않게 이제 학교에서 미국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같이 이렇게 한 10명 정도 가게 됐는데 다 본인들만의 원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만의 것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류로 한번 해보자. 이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작을 바로 하게 됐어요. 옹크트리님도 혹시 아직도 휴대폰으로 계속 주문 개수 보고 하시나요? 네, 저도 보고 합니다. 저도 오늘은 몇 개 들어왔는지 이런 거 보고 하고요. 피팅컷, 전신샷, 확대샷 등은 통틀어서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딱히 정해진 개수는 없는데 한 컬러당 그래도 5장에서 10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대문에 직접 가는 것과 신상마켓을 이용하는 것 중 처음에는 신상마켓보다는 동대문에 직접 가서 거래처 사장님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이제 제품도 실제로 만져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신상마켓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옹크트리님 유튜브 영상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패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버티컬 커머스에 그대로 올려도 잘 팔린다라고 하셨는데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버티컬 커머스에 그냥 올리기만 하면 잘 팔릴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더 잘 팔리게 하려면 MD와의 협업, 그런 프로모션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되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상세 페이지라면 다른 버티컬 커머스에서도 올렸을 때 잘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지인 찬스를 사용했는데 유입 경로가 오로지 인스타 직방으로 들어오고 상세 페이지에 머무른 시간이 없으면 순위가 안 올라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인 찬스를 쓰더라도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인 찬스가. 그냥 지인 찬스는 확률을 조금이라만 높여줄 뿐 그것이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키는 오로지 기본기밖에 없어요. 옹크트리님은 초반에 매출이 잘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도 매출이 잘 안 나왔죠. 첫 달에 매출이 한 30몇만 원 나왔어요. 예. 사실 초반을 떠올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 편의점 시급도 안 나오는데 이게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여성 의류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카테고리가 남성 카테고리로 분류되면 남성 카테고리 키워드를 한두 개 묶어서 상품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제 키워드를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가 남성 의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키워드라면 등록을 하실 때 남성 의류 카테고리로 올려주셔야 되죠. 왜냐면 상품명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 최적화, 두 번째 덩어리로 쓴다 했죠. 그래서 카테고리 최적화를 위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옹크님 광고비는 처음부터 1페이지에 띄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일단은 260원으로 던져봅니다. 260원 정도로 던져보고 효율을 판단한 다음에 효율이 잘 나오면은 1페이지로 한번 던져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1페이지에 던져봤는데 효율이 잘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또 입찰가를 최소로 해서 나와줍니다. 옹크님 피팅샷 찍을 때 야외 촬영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촬영해서 만족시켜야 할 5가지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충족시키는 사진인지 꼭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버티컬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버티컬 커머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초기 단계는 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이 형태가 초기 단계에서는 공급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자, 공급자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신상 업로드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커머스에서는 물론 상세 페이지 퀄리티도 중요해요. 그런데 최신성, 신상 업데이트 수를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커머스에서는 신상 업데이트 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MD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MD들과 대면 미팅을 할 수 있으면 대면 미팅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MD들이 프로모션에 참여하자 했을 때 가능하다면 프로모션에 참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도 옹크트리님이 말씀해주신 상세 페이지가 적용돼야 할까요?
인플루언서시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랑 같이 합쳐지면은 훨씬 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유입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세 페이지까지 잘 되어 있다면은 매출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왜냐면 매출은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피팅샷 없이 마네킹샷으로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만은 경쟁력이 있고 완전 100점짜리 상세 페이지를 가려면은 피팅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하이버는 가격대 형성을 스마트 스토어랑 비교했을 때 측정을 비슷하게 하시나요? 하이버 수수료였어요. 하이버랑 루핀이랑 스마트 스토어랑 수수료가 다 다르죠. 하이버가 수수료가 제일 세요. 그래서 저는 기준 판매가를 하이버에 맞춰서 다 똑같이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면은 마진율이 더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10군데 정도 등록하는데 10군데 다 광고를 돌려야 할까요?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라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공이 어느 정도신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플랫폼을 하나씩 정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키 작은 사람들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상품들 찾아보니까 기장이 긴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 피팅할 때는 접어서 피팅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동대문에서 기성 제품을 사니까 기장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수선집 하나 있는지 보시고, 수선집이 있다면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수선집에서 기장을 줄여서 나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배송 요청사항에 몇 cm를 줄여달라는지 고객님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수선집에 가서 기장 수선을 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브랜딩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성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수선집하고 좀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미리 캔버스가 나을지 그냥 텍스트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용 중요하고 둘 중 크게 상관없을까요? 맞아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미리 캔버스로 할 때 내가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은 미리 캔버스가 나아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냥 스마트 에디터로 만드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서브마켓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쟁사가 제가 올리는 제품을 계속 썸네일 포함 똑같이 올리고 상품명도 비슷하게 올리고 금액은 2, 3천 원 저렴하게 올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 같다면은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서브니까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썸네일만이라도 한 장만이라도 제가 찍어가지고 차별화를 시킬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내용은 다 똑같게 해도 썸네일 한 장만이라도 좀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2, 3천 원 저렴하게 올리는 거 그냥 무시하고 저는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자, 광고비가 순수익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는 중인데 이거 언제까지 투자 기간으로 봐야 할까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광고비가 순수익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을 디벨롭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광고비랑 순수익이랑 똑같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조금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요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여러 플랫폼 판매하시는데 각각의 매출을 한 번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셀메이트라는 플랫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성 의류 쇼핑몰을 하시면은 셀메이트를 하시면은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대표님, GFA는 CPC 비용이 얼마 정도 하시나요? 저는 GFA 같은 경우는 CPC를 240원에서 260원 사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240원에서 260원 사이로 해놓으니까 한 250 몇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GIF 제작 시 아이폰, 네카톡, PC 다운, 미리 캔버스로 제작. 혹시 더 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이폰에서 카톡으로 이제 영상 드리면은 원본을 유지한다고 해도 아마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메일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PC로 다운받고 GIF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카페24 실내 스튜디오는 사무실 계약 안 해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카페24 홈페이지에서 시간당으로 한 만원, 15,000원 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24 찾아보시면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엉크님 1페이지 있는 가격보다 무조건 낮춰서 올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 마진율을 기준으로 올립니다. 1페이지 있는 가격보다 높게 올릴 때도 있고 낮게 올릴 때도 있어요. 다만 1페이지에 있는 가격보다 완전히 높게 막 엄청나게 높게 올리진 않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제품 한두 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잘 파는 쇼핑몰, 파워 등급인데 막 리뷰가 엄청나게 많고 하시는 그런 쇼핑몰 들어가셔가지고 이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랑 내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가 뭐가 다른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어느 시점부터 사무실 구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월 매출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거 좀 답변을 진짜 많이 받아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2천만 원부터 리뷰 관리 비법 하나만 투척해주세요. 복분만 하지 마세요. 복분만 안 해도 고객님들이 진심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조금 들더라도 내가 타이핑해서 하는 거. 예. 오늘 질문 답변 못 받으신 대표님들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영상 댓글이나 다음 Q&A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라방 봐주신 대표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1시간이라도 더 하다가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대표님들. 화이팅! 화이팅! 저도 치킨 먹고 계속 일하다가 잘 겁니다.